이 범죄자가 2004년부터는 범행 지역을 전국으로 넓히기 시작을 합니다. 전국이요? 전국으로 넓혔다고요? 네. 야, 이거 뭐 간이 배밖에 나왔네. 강심장이다? 간이 예, 배밖에 강심장, 나왔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은 정반대로 겁쟁이다, 비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전, 청주 앞서 보셨지만 네. 저 보도뿐만 아니라 쏟아졌단 말이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이러니까 네. 그쪽에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피해간 거죠. 다른 곳으로. 예, 지역을 옮겨가서 범행을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대전, 충청권에서 주로 범죄를 저지르다가 경북, 네. 전북, 전남, 어머. 경기 지역까지 거의 전국을 다 다녔다고 볼 수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나쁜 놈이다. 악명을 떨쳤던 이른바 괄발이라고 불리우는 연쇄 성폭행범이 출연했다는 소식에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문단 속의 허술한 집에 몰래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가스배관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화장실 창문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예, 작은 거. 네. 사람들이 되게 경계를 하지 않죠. 그쵸, 환기 열어놓죠. 때문에 열어두죠. 네. 그곳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범인을 자꾸 봤더니 아주 키가 작아요. 체구가 작고 날렵합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가능했던 범행이고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 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군요. 그렇죠. 예. 게다가 자꾸 수법이 알려지니까 이제 화장실 창문 다 잠그고 가스 네. 배관에 못 올라오는 그런 장치하고 이랬더니 가스 검침원을 가장해요. 또는 우유 배달원, 수리공, 치밀하다, 보일러 또. 수리공 이런 것을 가장을 해서 열 수밖에 없게 만들고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침입을 하면 어쨌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면 제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여자들을 제압을 한 건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용이 주도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 흉기를 쓰기는 써요. 대부분 그 피해자 집 안에 있는 흉기를 이용했어요. 칼이나 가위. 여기 사용한 칼. 찢은 수건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꼼짝 못하도록 묶은. 그 밑에는 뭐예요? 그 수건 찢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듣고 있었어요, 저희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소리만 들리잖아요. 이렇게 찍찍 찢는 소리가 나요, 칼로. 근데 그 수건 자른 게 간격도 엄청 하고 이게 너무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사이즈. 초범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찢는 소리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벽에다 칼을 이렇게 긋는 그 소리. 그때는 진짜 다시 생각하기도 싫죠. 와, 뭐
아예 이제 피해자들을 움직일 수 없게 결박을 한 다음에 이제 범행을 저지른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피해를 온전히 이제 겪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흉기를 당시에는 안 가지고 다니는 게 불신 검문에 안 걸리니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벽을 이제 칼로 이렇게 긁으면 막 그 날카로운 소리 나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공포를 느끼게 해가지고 진짜 저항할 수 없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아주 제압을 하면서 결국에는 결박을 해서 성폭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그런데 범행 이후의 추가 행동 이게 더 가관입니다. 무슨 짓을 해서?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예. 강제로 샤워를 하도록 시켰어요. 샤워요? 왜요? 샤워를 피해자 몸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자신의 흔적 예. 그걸 씻어내도록 하는 그거밖에는 뭐 설명이 안 되죠. 하다 이거 이유죠. 진짜. 생각보다 더 치밀하고 더 계획적이네요. 대전 발발이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했던 원조 발발이 연쇄 성폭행범. 이중구.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유 좀 만들어 주세요 여기. 아유. 좀만요. 좀만 잠깐. 통로를 만들고. 앞으로. 피해자분들한테. 야 드디어 악마 이거 드디어 잡혔네요. 예. 네. 이렇게 신출귀몰한 대전 발발을 어떻게 잡은 거죠? 물론 10년이 오래 걸렸어요. 걸려서 예. 늦게 검거한 아쉬움은 있지만 경찰관들이 거의 한이 맺히다시피 끈질기게 추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지부진하던 수사에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2004년 1월이었는데요. 광주에서 또 비슷한 수법의 성범죄가 마구 발생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추적을 했겠죠. 그랬더니 광주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 논산에서도 이놈의 유전자, 이 친구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국적으로 활기를 쳤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여기저기서 그 꼬투리가 잡히기 시작한 거네요. 그리고 이제 두 사건 현장 인근에서 이 CCTV 화면에 똑같은 차량 10대가 포착이 돼요. 그중에 한 대가 이중구의 차였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우리 발발이 건하고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고속도로상에 광주에서 대전까지 1시간 거리로 속도 위반한 차량이 있으니 만나보라고 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주변에 폭력 사건이 있으니 얘기 좀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때가 겨울이었었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옷 좀 갈아입고 나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이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벌써 거기가 3층 건물이었었는데 창문을 통해서 가스 배관을 타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구나. 먹고 있던 수저하고 칫솔을 일단 수거를 하고 국가수에 DNA를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경찰분들은 100% 확신이라기보다도 확신은 가졌지만 어쨌든 빨리 확인해야 된다. 그 샘플을 그 당시 밤을 새워서 최종 결과를 확인한 뒤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확률은 99.99999 정도 일치합니다라는 통보를 드렸을 때 바로 온 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일 들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긴 한데 그게 아마 제가 국가수 생활 나머지 할 수 있는 큰 힘, 원동력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와, 근데 국가수도 대단하네요. 밤을 새워서 그냥 빨리 어떻게든 하려고. 네, 어쨌든 저분들 노력 덕분에 발발이를 잡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한 번 이게 과학 수사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 친구가 그 논산으로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논산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누군가의 인적 사항을 적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남이 인적 사항을 가져갔겠느냐? 혹시나 통장을 만들려고? 아니면 핸드폰을 개설하려고? 그러던 중에 서울에서 게임 업체의 아이디를 만들고 접속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10번에서 접속하고 있는 용의자 유승규를 목덜미를 잡고 발을 걸어가지고서나 뒤로 수갑을 채워서 검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잡으셨다. 와, 그때가 1월 19일이니까 도주 한 열흘 만에 검거했던 것이죠. 공개 수배된 원눈촌 여성 성폭행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 씨는 약 40분 전인 8시 50분쯤 이곳 대전 동부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호송 중에 이승구 씨는 작은 목소리로 잘못했다라는 한마디를 남겼을 뿐 내내 입을 다문 채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니까 10년 동안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어떻게 10년 동안 이렇게 흉악한 짓을 하고 다녔던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수사망을 오랫동안 이제 피할 수 있었던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피해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전역으로 가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 응? 그리고 나는 고아원 출신이다. 나 노숙자거든.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각인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요. 갑자기 왜 대화의 시간을 가져? 이상한, 참 어이가 없네. 이런 사건에서 CCTV도 없죠. 그다음에 뭐 다른 흔적 증거 찾기 어려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진술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정보, 거짓 정보를 경찰관에게, 형사에게 제공하도록 일부러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맞아요. 거죠. 대전역이 어디예요? 어느 쪽으로 가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대전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어요. 그럼 고아원 출신 뭐 누군가를 찾을 거니까. 근데 여기 소름이 쫙 끼치네요. 실제로 경찰이 대전과 인근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84개소예요. 84곳. 그곳 출신의 무려 3,800여 명의 남자들 전부 이제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이 연령대에 맞는 수사를 다 했었어요. 여기 또 있어요. 가상의 인물까지 만들어서 이 범죄에 써먹었습니다. 가상의 인물이요? 아니 그거 뭐 혼자 뭐 영화 찍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침입하기 전에 네. 피해자가 집에 있을 때 여기 상희네 집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 상희라는 그 이름이 관련된 이름이 피해자에게 나오는 거죠? 각인이 되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라고 네. 이제 질문을 하면 상희를 찾았어요. 네. 이러면 상희란 이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어머. 앞에 성도 여러 개가 있겠죠? 야, 그분들 다 찾아가서 혹시 아는 사람 중에 뭐 이렇게 이런 되는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게. 그렇죠. 헛수고일 수밖에 없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수사가 계속된 거죠.
그러면 너만 손해야. 남편과 주변 사람들이 알아봤자 좋을 것 없을걸? 정말로 그냥 치졸하고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피해자 입막음을 한 건가요, 이러면? 저는 이렇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성폭행이 이어진 데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 친고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본인이 나서서 신고를 해야 고소를 해야 되는 네, 그거 맞죠? 맞습니다. 성범죄의 이제 친고죄가 2012년도에 폐지가 되다 보니까 강도 사건은 목격만 해도 신고해도 되잖아요. 살인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류의 강력 범죄가 성범죄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는 진짜 피해자가 정말 고소의 의지를 가지고 범인이 꼭 검거가 돼야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범죄였던 거죠. 사실 뭐 요즘이야 의식이 좀 많이 바뀌면서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성범죄 피해자가 됐다고 신고를 한다는 게 사실 되게 부담스럽고 꺼려지고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결국은 사회적으로 쉬쉬하는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가해자가 정말 잘 이용을 한 거죠. 너 신고해봤자 너만 창피한 일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입만 다물고 있으면은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 사건에서 신고된 사건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여죄가 있을 개연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아까 당시 경찰들은 절대 날 잡을 수 없을 거다. 그렇죠. 뭐 네, 신고해봤자 네. 너만 손해다. 네, 네. 알려져서 너한테 좋을 거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협박을 하고 다닌 거네요. 잠깐 여기서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범인의 어떤 인적사항, 윤곽 어느 것도 나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당시 경찰이 대전시에 거주하는 모든 남성의 혈액형을 모든 대전 남성을요? 예. 4분의 1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O형이냐, B형이냐, A형이냐, AB형이냐. 유전자 감식상 범인의 그 혈액형은 B형이었어요. 아, B요. B형. 그런데 왜요? 문제가 있어요. 왜요? 뭐냐면 네. 나중에 검거돼서 확인된 이중구 그의 기록상 병무청에 등록된 기록상 혈액형은 O형이었습니다. 뭐야? 왜지? 왜 다르죠? 그 병무청 기록이 잘못된 거예요? 야, 피해간대. 그래서 10년 동안 피할 수 있었던 거군요, 수사망을. 그리고 또 하나. 이중구를 검거하고 보니까 네. 그의 정체가 진짜 소름 돋아요. 어머야. 공개 수배된 원눈촌 여성 성폭행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확인된 성폭행 건수만 77건. 한마디만 해주세요. 통로만. 자, 그만. 자, 그만. 통로만 합시다. 자, 밀어.